시간이 인제 5 분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치님들의 코치의 역할에 대해서 내용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치 역할. 우리 코치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잘 코칭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이 리즈백 클래스 안에서 코치가 되시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은요. 본인이 리즈백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5 주라고 하는 과정 동안에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갖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스로의 변화하는 과정은 이 5주 프로그램의 공식, 그 공식이라고 하는 거 1 주차 워밍업, 그다음에 2 주차 단백질 디톡, 3 주차 파워 해독, 4 주차의 도식 감량 프로그램, 그리고 나서 4 주, 5주 이후에 유지 프로그램까지. 그렇게 해서 인제 그 5 단계의 공식을 직접 매 한 주 한 주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공식을 공부한 것을 어 따라하면서 가장 빠른 답을 찾는 거다. 그게 최고의 내 스스로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알려줄 수 있는 코치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코치가 되시게 되면 리즈백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규 회원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규 코치님들이 경험 삼아서, 아직은 경험이 짧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짧은 경험은 본인의 직접 체험한 것을 우선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만 혼자 체험하면 체험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아는 부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다른 동료들도 카톡방에서 본인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본인의 체험을 올렸을 때 기존에 있는 코치님들이 또는 제가 그 피드백을 해 드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간접 경험, 다른 사람들의 간접 경험까지도 함께 그거를 추가해서 다양한 경험을, 여러 종류의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빠른 최고의 전문 코치가 될 수 있는 비결이고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가장 최고의 코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빨리 터득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리즈백 클래스를 운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코치가 되게 되면 앞으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비포 애프터 이렇게 강력하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직접 물어올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진 거야? 뭐해서 이렇게 예뻐졌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왜 이렇게 날씬해진 거야?" 하면서 막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약간의 변화 가지고는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력한 변신을 해 버리면, 남들이 못 알아볼 만큼 변신을 해 버리게 되면 그 변신을 통해서 나는 걸어 다니는 광고 모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모델이 돼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리즈백 클래스 체험을 그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을 때 그 소비자분들도 리즈백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그분도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다이어트 코치가 되는 요런 교육 과정까지도 거치는 지금 시간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존에 다른 주변의 지인들,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변화한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이거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신뢰성을 함께하면서 이 리즈백 클래스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하고 반복하고 복제함으로써 가장 빠른 효과적인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리즈백 클래스를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내가 다이어트 전문가가 되는 비법이고 그 전문가가 되면서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시스템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내가 코치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신규를 상담을 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되죠. 왜냐? 아직까지는 내가 이 이론적인 내용도 충분히 파악이 안 됐고 그냥 간신히 하라니까 알려주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한 것뿐인데 그 따라한 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건강해지고 날씬해진 거 가지고 요렇게 요런 단계까지 오긴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상담까지 하기에는 시간도 더 오랜 시간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실천을 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서서히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냐면 지금 우리 리즈백 클래스를 매번 제가 강의하는 걸 실시간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본사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녹화한 것을 뒤늦게 영상분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영상 올려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아는 지인분들께 그분들도 똑같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거나 또는 다이어트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왕이면 조금 더 건강하고 최고의 효과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하는 그 강의 녹화본들을 저장했다가 그 강의 영상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들려주면서 가장 좋은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첫째 주에 했던 영상 있죠. 1주차에 해독의 필요성과 해독의 효과에 대한 강의 영상을 직접 옆에다 같이 앉으셔 가지고 내용을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해독이 필요한가? 그리고 해독을 했을 때 얼마만큼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 그분이 오히려 되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얼마 드는데요? 얼마면 돼요?" 이러한 인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해 오는 아마 그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리즈백 클래스를 하게 되면 인제 일단 그분이 하고 싶어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체로 들어와서 막 복잡하게 남들 통 올리고 막 이런 거에 같이 함께 합류하면서 적응하는 단계가 쉽지 않아 해요. 그런 걸 되게 귀찮아하기도 하고 되게 낯가리는 분들이나 좀 소심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명이서 함께 뭔가 공유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따로 개인적으로 관리해 줘. 그냥 나만 혼자 알려주는 대로 내가 알아서 조용히 할게. 잘 따라할게. 나 같이 하고 막 단체톡 막 복잡해서 싫어서 나 그런 거 잘 못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분께 참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강의를 듣게 한 이후에 카톡방에 들어오게는 해 주셔야 돼요, 결정한 이후에. 카톡방에 들어오게 해 주신 상태에서 알람을 오프로 꺼 놓게 하는 거예요. 알람을 오프로 꺼 놓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끔 한 번씩 시간 나면 그냥 남들이 무슨 대화했나 요렇게 한 번만 이렇게 쭉 올려가면서 그 지나간 거 내용이라도 한번 뒤늦게라도 읽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고러한 방법이 더 좋은 팁들이 아주 소소한 사소한 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남들 카톡하는 내용도 함께 보면서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또 더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알아서 따라할 수도 있고 더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대1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어 "나 혼자만 관리해 줘. 내가 알아서 잘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중간에 반칙 많이 합니다. 중간에 반칙해서 끝까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하다가 막 혼돈 반응 오잖아요. 일단 머리가 깨지게 아프겠고 막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설사를 계속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되게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죠. 그럴 때 힘든 반응이 생기면 그분들이 느끼기에 그 반응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품이 나한테 안 맞아서 "나 이거 안 먹을래. 이거 가져가. 나 인제 더 이상 못 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안 할래. 나 괜히 이거 하다가 더 오히려 몸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나 지금 이건 안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클레임 걸려요. "가져가라 그래. 반품한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최대한 단톡방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분이 스스로 본인이 필요로 위해서 본인이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최고의 효과예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 리드백 클래스에서 강의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고객이 있을 때도 제가 했던 첫 주차 강의를 함께 최대한 좀 더 집중해서 듣게 했을 때 리즈백 클래스를 본인이 스스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실 거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냐면은요. 일단 나를 기준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분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거나 해독에 관심이 있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한 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2 명이든 3 명이든 요렇게 소수 인원으로 홈미팅처럼 이렇게 소수 인원 클래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인원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했던 1 주부터 5 주차 강의 PPT를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PPT를 옆에 놓고 핸드폰으로 열어서 보여주든 아니면 이렇게 조그마한 노트북으로 아니면 또는 태블릿 PC로 보여주든 이렇게 해서 앉아 가지고 커피숍에 앉아서 옆에 앉아 가지고 또는 집에 앉아서 또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공간만 있으면 요렇게 넘겨가면서 이거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 PPT 보면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강의 형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앉혀 놓고 내가 그분한테 그냥 정보를 준다는 생각으로 수다 떤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거를 내가 공부했던 거를 고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1 명, 2 명, 3 명, 5 명 그리고 나서 그다음 기수에는 그 5 명이 11 명씩 모시고 오면 10 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기수에 그 10 분이 또 1 분씩만 모시고 오면 20 명이 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강의했던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냐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하는 5 주 클래스 프로그램을 거기는 4주 과정으로 매달 계속 진행을 하면서 똑같이 제가 한 강의를 그분들한테도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일단 코치 과정 걸치고 기본 코치 과정 걸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수석 코치 과정을 다음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수석 코치가 걸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까지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사를 배출을 많이 해 놓은 거예요. 강사를 배출했더니 그 강사분들이 전국에 200 몇십 명이 됐고요. 그 200 몇십 명 됐던 강사들 중에 전국에서 이렇게 2 명, 3 명, 4 명, 5명 소수 인원으로 홈미팅 클래스처럼 이 아카데미를 운영한 게 전국에서 몇 군데가 만들어졌냐면은요. 전국에 63 군데에서 이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됐어요. 실제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3 명도 괜찮아. 5 명도 괜찮아. 15 명도 좋아. 20 명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전국 각 소도시부터 대도시까지
쫙 펼쳐져서 강사 교육까지 받으신 분이 이렇게 이 똑같은 아카데믹 시스템을 제가 했던 내용을 그분들이 고대로 복제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확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리즈백 클래스의 마지막 비전은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가요. 이 다이어트 클래스 아카데미의 원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이 다이어트 아카데미의 강사가 되는 거예요. 이준숙 강사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똑같이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복제해서 그것을 각자 본인 기준으로 이렇게 3-3-5부터 시작이 돼서 크게는 대단위 인원으로까지 크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소수 인원 5명 이내까지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 이내로 해서 모여 가지고 클래스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또 있죠.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한 사람은 그냥 믿고 서로 늘 보던 사람들을 이렇게 3-3-5 이렇게 어울리면서 만나지만 오랫동안 연락 잘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기에 왠지 좀 꺼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를 많이 하냐면 영상으로 많이 해요. 그 영상으로 하는 게 구글에서 하는 미투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로 막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에 뭐 10명, 20명씩 다 초대해 가지고 서로 실시간으로 회의하는 것처럼 막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 프로그램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줌으로 지금 만나서 하고 있는 것처럼 줌으로 1대 1도 되고요. 줌으로 1대 2도 되고 1대 10도 되고 줌 프로그램 가입해서 40 분까지는 무료거든요. 그 40 분까지 무료 범위 내에서 다른 여러분들이 요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싶은 분한테 링크 복사해서 이 주소 개설해 가지고 보내면 그분들이 거기에 타고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 프로그램을 그분들께 똑같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진행하면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사주, 역학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음 코로나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하신 거예요. 손님들이 찾아와야 사주나 뭐 신년이면 토정 비결이나 이런 모든 것 그다음에 또 저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풍수지리까지 하셔 가지고 뭐 가게 터 뭐 땅 터 뭐 이런 것까지 보는 것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무조건 사람이 와야지만 상담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게 수입이 뭐 하루에 2 명이고 3 명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오랫동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손님이 하루에 2 명, 3명 오면 많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이것을 탈피를 하고 싶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마케팅이 중요한데 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 현대인들은 SNS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요즘 모든 현대인들의 마케팅은 다 SNS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제 친구 딸내미는 이제 고등학교 1 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 학년인데 SNS 좀 예쁘장하게 생겼어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키는 작아. 근데 SNS에 본인 셀카를 위주로 많이 올리니까 그 셀카 올린 거가 너무 예쁘니까 주변에서 팔로워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 팔로워가 거의 10,000명 정도 생긴 거예요. 그 10,000명 이상의 팔로워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화장품 회사니 뭐 신발 회사니 가방 회사니 계속 협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거 이렇게 한 번만 들고 사진 한 번 찍어서 올려주세요." 계속 협찬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딸내미는요.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이날 이때껏 지금 고등학교 1 학년인데 한 3년 됐대요. 지금까지도 화장품을 단 한 번도 사서 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엄마까지 한 또 거기 언니도 있어. 대학생 언니도. 온 가족 여자들의 화장품은 그 지금 고등학교 1 학년짜리 딸내미가 협찬받아서 나눠서 쓰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계속 협찬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오히려 그 중고시장 뭐 당근마켓 이런 데 있죠? 거기다 올려서 되판대요.
예를 들면 가방 협찬 받은 거 한번 사진 찍어 주고 올려두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마음에 인제 드는 게 또 따로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다시 거기에 중고 마켓에 되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그게 요즘 현대인들의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아까 그 사주 보시는 분도 어떻게 했냐면 SNS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은 오히려 과거에는 40대 50대 주 타겟층들이 그분이 50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찾아와서 직접 대면하고 보는 걸로 했는데 한동안에 인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질 않았잖아요. 오질 않았는데도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니까 20 대에서 주로 젊은 30대 40 대까지 가장 많은 게 20-30 대래요. 그리고 나중에 인제 40대 50대 순이래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하루에 20 명에서 25 명씩 찾아온대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대요. 그 SNS 마케팅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요 근래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 있는 분이 연락이 와서 SNS를 보고 연락이 와서 줌으로 연결해서 그분의 사주를 받아서 PPT로 직접 이렇게 저랑 공유하는 PPT처럼 PPT를 열어 놓고 그분도 직접 보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신뢰성도 좋고 그 고객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따로 별도로 온라인 송금을 해서 돈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엄청 바빠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론은 하려고 찾고 맘먹으면 방법은 너무나 넘쳐나요. 그래서 요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뭐 2 명이고 3 명이고 아까 얘기한 구글 미트 영상 실시간 인제 얼굴 보면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서로 상담 법 줌 미팅이든 이런 것들 통해서 하시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3-5 해서 소금으로 전국에 이렇게 홈 미팅을 얼마만큼 확산시키느냐가 가장 최고의 여러분들의 빠른 지름길이고 이 리즈백 클래스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을 고대로 여러분이 빠른 시간에 빨리 복제하셔서 여러분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지막 비전이다라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가 리즈백 클래스에서 코치 초기에 인제 인턴십을 거쳐 가지고 그 경험을 쌓아서 좀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선 고객 관리를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리즈백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들의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상담이 들어와도 저는 그 상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모르겠다.'라는 상담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도 있었긴 하지만 그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그러한 똑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 그 경험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하진 못했죠. 저도 처음엔 많이 불안했고 처음엔 '이게 맞을까? 처음엔 이렇게 내가 조언해 드리는 게 이게 정말 그게 이분한테 효과가 있을까? 그게 맞는 내용일까?' 사실 저도 긴가민가하면서 답변을 해 드리고 그 답변을 해 드리고 나서도 좀 불안한 것도 있었고 좀 걱정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저는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문의도 제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불안함 없고요. 확신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에 대해서 믿어 주시고 따라만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경험치가 저는 쌓여 있어서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론은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하느냐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거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니까 줌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코치 교육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 리즈백 클래스도 과거에는 직접
얼굴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강의를 듣고 그러고 스타트를 했어요, 처음 스타트할 때. 근데 갑작스럽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리면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 리즈베 클래스가 강의를 듣고 강의대로 고대로 따라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중에 거기에 최고의 팁이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이냐면은요. 강의를 듣고 난 후에 3, 4, 5, 5 본인들의 그룹끼리 본인들의 지인들끼리 또는 동료들끼리 모여 가지고 소규모 애프터 미팅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3 명이고 4 명이고 5 명이고 6 명이고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 가지고 애프터 미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요. 그 애프터 미팅할 때는 일주일마다 본인이 체험했던 체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전 일주일 동안 단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딴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효과가 극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식한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을 보면서 후회스러운 거지. '아 나도 이번 주에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효과 많이 봤을 텐데. 아 아깝다. 나도 다음 주엔 열심히 해 봐야지. 저 사람 저렇게 일주일 만에 좋아졌는데 대박이다. 다음 주에 한번 해 봐야지.'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애프터 미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 애프터 미팅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인원이 있어요. 가장 최고의 효과적인 인원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해서 7 명에서 12명 이내에 소규모의 집단들이 모이잖아요. 그 소규모의 집단들이 모였을 때 생각을 한 방향 한 뜻을 같이 모았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긴대요. 그게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서로 모이는 거에 대한 군중 심리가 그들의 동기부여를 엄청나게 극대화시키고 거기에 더불어 약간의 선의의 경쟁력이 생겨요. 선의의 경쟁력이 생기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인원이 7 명에서 12명 이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규모 미팅할 때 고 정도 인원수를 일부러 좀 제한해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코치가 고객을 얼마만큼 만족시켜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선 지금 리즈백 클래스는 5 주로 짜여져 있죠. 그래서 5 주로 짜여져 있을 때 첫째 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가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는 필요한 것은 인바디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이즈 재는 거, 그리고 오늘 제가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 찍는 방법, 그리고 인바디 체크해서 인바디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5주 동안의 프로그램 가이드를 어떻게 설계해 드릴 건가. 그다음에 서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어떤 단계로 진행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록 작성. 지난주에 상담록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상담록 작성할 때는 고객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목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일이 상담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고 세팅 준비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1 주차 개강을 하게 되면 이건 인제 뭐 모였을 때도 있고 인제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할 때도 인제 쪼끔씩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쪼끔 참고를 해야 돼요. 일단 인제 모였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사례 발표해야 되는 걸 강조를 드려요. 그리고 이 리즈백 클래스가 효과를 더 강력하게 내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매 한 주 한 주마다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지 않았죠. 근데 과거에는
매 한 주 한 주마다 시작하기 전에 최하 3 명에서 많게는 5 명까지 체험 사례 발표를 반드시 시켰어요. 그래서 리즈백 클래스 프로그램을 제가 2 시간 진행했던 이유가 처음에 앞으로 30분 정도는 체험 사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느라고 2 시간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1 시간 쪼끔 넘게 강의가 들어갔어요. 그 체험 사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 사례를 반드시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하셔야 돼요. 2 주차부터 하셔야 되겠죠? 2 주차부터 체험 사례를 시작하기 전에 최하 3 명에서 5명 정도 발표를 시키면 그분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상당한 동기부여를 받고 그 간접 경험치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서 본인이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팁도 생기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는 했던 내용이 해독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해독의 원리 그리고 해독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강의를 했죠. 저희가 1 주차에. 그리고 1 주차 했던 거는 해독 워밍업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2 주차 강의를 했을 땐 2 주차는 호전 반응의 원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 주차 스타트하기 전에 미리 20 분, 30분 전에 사례 발표를 최대한 3 명에서 5명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2 주차 강의할 때 호전 반응에 대한 것을 반드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해독이 스타트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호전 반응이라는 것을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듣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정말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호전 반응에 대한 안내에 대한 강의를 충분히 하시라는 거 강조드려 볼게요. 그리고 인제 2 주차 인제 3 주차가 되면 그때도 이미 해독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3 주차 해독 기간에는 1 주차, 2 주차 강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3 주차까지 적용해서 연결해서 그냥 실천하고 따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 주차 때는 보식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 가야 돼요. 그 순서가 그렇게 흐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주차 때 보식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2 주차, 3 주차 2 주를 다 해독을 만들었잖아요. 1 주차는 단백질 해독, 2 주차. 3 주차에는 물밥 해독으로 파워 디톡스 그렇게 진행했잖아요. 지금 2 주로 디톡스 기간을 14 일을 진행한 이유는 정말 단시간에 빠르고 강력하게 빼기 위한 레시피를 안내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시피대로 했을 때는 감량을 적어도 5 킬로에서 10 킬로 이상 빼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렇게 해독 기간을 2 주로 연결한 거예요. 근데 아카데미에 들어온 회원님들 중에 짧게 해독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량을 한 3 킬로만 할 사람 또는 감량을 5 킬로 이내로 할 사람. 그런 분들은 굳이 해독을 2 주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해독을 짧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단계에 보식 단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식 단계를 위해서 3 주차가 될 때 보식 강의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식 강의를 듣고 나면 중간에 해독을 3일 정도만 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보식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미리 3 주차에 강의를 통해서 언제가 되어야 그분이 자기 페이스대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잘 따라가면서 실천하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 주차에 보식 강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5주 과정의 프로세스 자체가 요렇게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번 주에 요런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제 신규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인제 매 한 주 한 주마다 제가 교육을 하면 그 한 주 교육한 거를 그 주에 따라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가다 보니 이번 주 3 주차가 파워 해독 주간인데 제가 보식 강의를 해 드렸어요. 보식 강의를 해 드렸더니 문의가 오셨죠. "아니 이번 주에 파워 디톡스인데 왜 보식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요번 주에 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강의할 때도 반드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3 주차에는 파워 디톡스 기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량을 조금 해야 될 분, 해독을 2-3일 동안만 좀 짧게 해야 될 분들은 주중에 보식이 들어가야 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미리 보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충분히 하고 계셨어야 본인의 자기 프로그램 패턴대로 보식을 하면서 단계별로 미리 알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 주차에는 보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식 강의가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물론 5kg에서 10kg 이상 뺄 분들은 당연히 3주 프로그램까지 파워 디톡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잘 마치고 나면 4 주차부터 다시 단백질 디톡 프로그램의 레시피로 들어가서 더 추가 감량할 사람은 제품만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고, 그리고 추가 감량 인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보식 개념으로 들어가서 한 끼 죽과 야채, 아몬드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를 좀 이해를 하고 진행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인제 4 주차, 5 주차가 되면 인제 해독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살짝 지루해지고 살짝 힘들어지고 뭔가 어 그때부터 좀 반칙도 좀 할 수 있고 그때부터 보식이 들어가게 되니까 먹는 음식이 입에 하나둘씩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정체기도 오고 망가지기도 해요. 망가진다라는 건 반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4 주차, 5 주차가 좀 지루해지는 시기에 뭔가 탄력을 받을 만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루해지지 않게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카톡방에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는 쭉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4 주차, 5 주차 되면 많이 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중간에 반칙하고 이런 분들은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사이에 서서히 인증샷도 적어지고 카톡에 글 올라오는 것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분들이 되게 적어져요. 그건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한 달까지 끝까지 완수해서 끝까지 잘 실천하시는 모범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어떠한 단체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게 지렛대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지렛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거운 돌을 시소에다가 올리는데 시소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서 얘를 들어 올리랬더니 이 20%의 힘을 받아서 얘 그렇게 버티는 힘을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올리는데 끝까지 남는 사람들의 확률은 20% 밖에 안 된대요. 많아 봤자. 그리고 나머지 들어 올린 80%는 다 들러리래요, 들러리. 그 모든 단체에다 그러한 확률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이런 아카데미 강의할 때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지렛대 원리에서 그 20%와 80대 20대 법칙이에요. 20대 80의 법칙에 있어서 나는 그 20% 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건지 나머지 80%에 들어가는 들러리가 될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중에 20% 안에 들어가는 모두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4 주차, 5 주차 때에 감량 프로그램과 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마지막 공지까지 안내를 해 드려야 돼요. 왜냐? 이제 보식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칼로리 조절에 대한 것도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고 아침에 눈 떠서 잠자는 시간까지 내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칼로리가 있어요. 그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그 칼로리를 계산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먹어야 요요가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칼로리 계산 없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먹으면 요요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5주 과정이 끝난 이후까지도 여러분들이 칼로리는 염두에 두고 식단 조절을 하셔야 여유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4 주차에 감량 프로그램에 대한 원리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칼로리라고 하는 것도 개념 정리가 됐어요. 저희 프로그램 내용이. 그리고 감량 프로그램 원리에서 한 끼 일반식, 2끼 쉐이크를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감량 프로그램 교육이 4 주차에 들어갔고 5 주차의 마지막에 요요 없게 기초 대사량 떨어지지 않게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안내해 드리면서 유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유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5 주차까지 쉐이크를 적어도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아침 한 끼 식단은 건강 식단으로 고급 영양 단백질을 섭취하자라는 쪽으로 이 비전을 제시해 드렸어요. 결론은요. 이 리즈백 클래스 아카데미의 마지막 비전은 여러분들을 기준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건강해졌더니 본인이 건강 전문가가 돼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같이 함께 건강할 수 있게 관리해 주는 전문가가 됐죠. 그래서 온 가족 아침 식단을 건강 고급 영양 쉐이크 한 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막 새벽부터 아침밥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주부들의 수고를 덜어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함량의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이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게 최고의 비결이고요. 그걸 통해서 요즘 현대인들의 나홀로족, 혼자 사는 1인 가족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그 1인 가족들 식사, 아침 식단, 간편식들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 편의점의 한쪽 코너에 가도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 메뉴들, 간편식들 너무 많잖아요. 그 1인 가족 시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인 가족의 아침 식단을 건강 식단으로 쉐이크로 바꿔줄 수 있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 캠페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된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리즈백 클래스 프로그램의 한 끼 영양 쉐이크를 림퓨어 쉐이크를 권해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평생 연금 수입으로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지 않아도 그들은 본인 건강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쉐이크로 먹을 수 있게끔 자동 구매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리즈백 클래스의 마지막 비전을 보고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런 고객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빠른 안정적인 연금 수입처럼 받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상속세 없이 상속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정적 수입을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코치님들이 실시간으로 하루 종일 계속 카톡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인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를 짰죠, 저희가. 1 조부터 몇 조까지 인제 이 인턴십 하는 그 조를 짜서 미션 수행을 인제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 조부터 2 조부터 1 주, 2 주, 3 주, 4 주, 5 조로 짰어요. 그 5 조로 짠 코치님들 위주로 활동을 열심히 지금 피드백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응원도 해 주고 칭찬도 해 주고 거기에 인제 뭐 후원 반응 댓글도 달아 주시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내용에 제가 해 드렸던 내용을 고대로 그 코치님들이 배운 것을 여러분 그 새로운 회원님들께 똑같이 코칭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전수해 드리는 작업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랬을 때 실시간 관리를 최대한 어 어느 만큼 성실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의 효과가 극대화되느냐 효과가 좀 더 떨어질 거냐의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코칭 관리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해독할 때 나오는 호전 반응은 사실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해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진 건강 안 좋은 부분들의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쪽으로 약간 언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프셨던 분들이 좋은 효과를 내고 뭔가 기존에 먹었던 오랜 시간 동안 관리 차원에 먹었던 관리용의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들을 어느 순간에 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좋은 사례가 나오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깐 그 아프신 분들은 본인이 아팠던 경험을 통해서 주변에 아픈 사람만 보이는 거야. '어 나도 저렇게 아팠었는데. 어머 저 사람도 이거 하면 좋아질 텐데.' 그 아픈 사람들한테 이 리즈백 클래스를 소개하고 그분들도 아프지 않도록 안내해 주고 싶은 그런 그 사명감 같은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아픈 사람들을 소개해서 아픈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호전 반응이 되게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건강 안 좋으신 분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저희는 건강식품이고 이것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칫해서 질병 쪽으로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해독했다가 막 응급실 실려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신뢰가 있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아파도 잘 참고 견디고 좋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고 거기에 더불어 교육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거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법적 문제까지도 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혹시라도 카톡방에 너무 질병 쪽의 언급은 최대한 안 하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겠죠. 반응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조금 개인 관리를 통해서 그냥 소개받으신 코치님께 개인으로 연결을 하면 그 코치님께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부분까지는 해결해 주시고 만약에 코치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조금 더 오래된 수석 코치님 또는 저한테 이렇게 개인으로 연결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해독하시면 안 돼요. 단계별 걸쳐서 무리 없이 천천히 하면서 적응해 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효과를 보면서 안전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위험성에 대한 것을 언급을 좀 드렸고 그럴 때 개인톡을 좀 활용하시고 단톡방은 최대한 질병에 대한 질문, 호전 반응 강한 질문 참가해 주시라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분이 살이 찐 원인에 대한 것을 먼저 파악을 하라고 그랬죠. 첫날 상담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왜 살이 쪘는지 다 알아요, 각자가. 그러면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이 리즈백 클래스 안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게끔 해 줘야 해독이 끝난 후에도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감량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원래의 잘못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오히려 건강한 습관을 몸으로 세팅하게 만들어서 평생 동안 더 건강하게 더 날씬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해야지 성공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즈백 클래스 개강 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단톡방에서 모여 가지고 인제 서로 인사소통 나누고 각자 자기가 처음에 각오, 목표, 그다음에 참여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는 것까지도 같이 해야지만 처음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 주차에는 관리할 때 본인이 참여하게 된 동기, 본인이 감량하고 싶은 목표, 앞으로의 각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최대한 의사 표현을 본인한테 스스로 적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 고쳐야 될 부분 적어서 수정할 부분, 노력해야 될 부분 똑같이 기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제 지금은 저희가 단체로 하면서 제 혼자 일방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치만 소규모로 인원이 모여서 할 때는 반드시 사례 발표가 오히려 강의보다 더 중요하다. 그 사례 발표 시간은 마지막 애프터 시간에 아니면 3-4-5 모여서 그냥 수다 떨듯이 그렇게 해서 할 때 호전 반응에 대해서 질병 쪽으로 나오는 반응들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강한 호전 반응을 질병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처음 듣는 사람은 그 얘기만 듣고 식겁해 가지고 "어머 나도 저렇게 아플까 봐 겁나서 나 못하겠어요. 나 무서워서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겁먹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 발표할 때 질병 언급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감량 효과. "저는 했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네요. 저는 잘 따라했더니 너무 놀랍게 너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 그냥 상쾌해요." 이러한 반응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호전 반응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라고 아예 인폼을 주세요. 첫 번 "저는 이 일 동안은 어 제품을 어떻게 먹었고요. 그 먹는 양과 시간은 어떻게 조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할 때 이번 1 주일 동안에 뭐 운동은 어떻게 했고 물은 어느 정도 먹었고 제가 이러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어떻게 노력했어요." 이랬더니 이렇게 컨디션이 가벼워져서 새벽에 눈이 아주 가볍게 떠졌어요. 그리고 제가 1 주일 만에 옆구리 라인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1 주일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턱선이 가름해졌어요. 그다음에 제가 1 주일 만에 3 킬로나 빠졌어요. 그런 쪽으로 인폼을 미리 주면서 사례 발표를 순서의 시간에 입각해서 적어도 2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해 줘야 돼요. 일단 사례 발표는 2분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사례 발표할 때 내용의 첫 번째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본인이 했던 내용의 체험의 경험을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를 통해서 컨디션 가벼워진 거 어느 정도 가벼워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량은 어느 정도 됐는지 본인이 뭐 체중이나 사이즈를 통해서 어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피부 상태랑 변화라든지 전체적인 몸의 변화 좋아진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면서 미리 언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즈백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호칭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리즈백 클래스를 운영하는지 아 아세요? 어 어떻게 보면 이 리뷰 표현은 네트워크 회사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네트워크 회사에 대한 인지도 상식적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네트워크 회사 제품은 좋다.'라는 걸 다 알아.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 회사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먹는 분들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요. 소비자들은 인지도가 많이 좋아져서 제품 좋다라는 걸 다 알고 본인이
사서 먹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요. 그걸 통해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 나 이거 먹기만 할게. 나 판매 같은 거 못 해요. 나 이런 거 한 번도 나 누구한테 뭐 사라는 말도 못 하고 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누가 해서 이런 거 다 망해 먹어 가지고 그 사람 다 빚 쫄딱 망해 가지고 빚 엄청 졌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고객으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매니아가 돼서 그 제품을 잘 애용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효과를 강력하게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본인이 좋아진 거를 주변의 지인들한테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해 줌으로써 그게 자연스럽게 그들도 소비자가 우선이 되면서 소비자가 자연스러운 소개가 되는 사업자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관리를 꾸준하게 서로 인맥 관리를 하면서 연결을 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최한 3 개월에서 6 개월 이상은 그분들이 좋은 경험을 했을 때 그냥 1-2 개라도 주변에 소개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려니까 네트워크의 비전은 나와 똑같은 이 회사의 비전을 본 파트너를 몇 명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나도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트워크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럴래 했더니 일대일 각계 전투를 하기 너무 힘들어.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그렇게 끝까지 공들이면서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 방법을 쉽게 가는 최고의 마케팅 방법은 다이어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열의 9은 "살 빼고 싶다."라고 니즈가 있고 열의 9은 다이어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다이어트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고의 마케팅에 여러분도 그랬듯이 이 5 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냈더니 내가 스스로 걸어 다니는 광고 모델이 돼서 주변에서 쫓아와서 나한테 물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리즈백 클래스를 안내해 주면 그들도 똑같이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소개해 준 거대로 본인도 똑같이 변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건강해지면서 본인한테 스스로 고맙다는 인사하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도 건강 전문가가 되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냈잖아요. 자연스럽게 비포 애프터의 결과가 강력하게 되니 그냥 너무 쉽게 마케팅으로 펼쳐졌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이렇게 해서 쉽게 복제가 돼서 다이어트 마케팅으로 가잖아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가 한 번도 사업해 보지도 못하고 취직도 안 해 보고 애만 키우고 살림만 했던 주부가 이 리즈백 클래스 안에 들어왔더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적어도 3 개월 정도 지났더니 3 개월에 막 15 킬로 이상 빠져서 딴 사람이 돼 버려서 너무 놀라운 변화가 크니 본인의 변화를 가지고 주변에서 다 놀라워서 이렇게 아카데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소개를 막 다음 달에 막 10 명하고 그다음 달에 5 명하고 그다음 달에 20 명하고 막 이랬더니 나 마케팅으로 직급 어떻게 하면 잘 가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품 교육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게 한 2 개월 3 개월 있다가 무슨 내가 직급 올라왔다고 회사에서 뭐 인정하는 배지도 주고 뭔가 선물도 날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통장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나는 거지. '어머, 어머, 어머. 난 좋아서 내가 그냥 주변에 그냥 알려주고 얘기해 준 것뿐 밖에 없는데 나한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어머 이거 돈 되겠는데? 어머 대박이다. 나 이거 사업 한번 해 볼까?' 뒤늦게 오히려 욕심이 생기면서 그때서 제품에 대한 관심을 뒤늦게 가져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듣고 싶어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 벌 수 있는데요? 나 마케팅 설명해 주세요." 역으로 뒤늦게 마케팅을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의 모든 사례들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쉽게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힘들지 않아서 그 붐을 함께 타고 들어가서 너도 나도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군중 심리가 작동이 돼서 "야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나 지금 다 엄청나게 빼는데 지금 기회야. 가져가서 한번 빼 볼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신을 하고 변화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나를 신뢰하고 내가 변한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도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하고 다가 서로 더 좋은 결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 관리에서 최대한 질병 문의를 삼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치님들. 근데 인제 우리 리뷰프 제품 같은 경우 워낙 제품력이 강하고 좋은 제품이고 또 해독 전문 제품들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반응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최대한 개인톡을 좀 활용하시라는 거 누차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인톡을 통해서 저한테 따로 개인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모르면 본사에다 문의 와서 연락 주세요. 카카오톡에서 보면 활동하시는 분만 하고 안 하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근데 요번에 참 되게 좋은 사례가 나온 게 11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주차. 그동안의 어떤 단톡방보다 가장 활성화돼 있고 가장 참여도가 높고 그리고 21기에 인원 수도 가장 폭발적으로 인원이 급증했어요.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아주 바람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또 딱 맞물려서 2021년도 새해 다이어트 계획이 많아지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함께 같이 딱 덕중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 또 3월 조만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입춘이 지났으니까 날 곧 따뜻해져요. 내일 되면 되게 따뜻해진대요. 그러면 다음 주 되면 더 따뜻해지고 더 포근해질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얼마만큼 으쌰으쌰하고 서로 소통하고 회원들끼리 친해지는 거야. 다이어트 수다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 다이어트 수다방에서 얼마나 많은 수다가 오고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장을 만들어 줘야 돼. 그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코치님들을 통해서 소개가 됐든 아니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성공하려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코치의 입장이라면 그 올라온 댓글에 칭찬, 파이팅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위로, 격려 계속 댓글 달아주면서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와 대단하세요. 멋지세요. 와 최고예요." 토닥토닥 칭찬해 주고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해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게요. 꼬마 애기들만 칭찬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 40, 50, 60, 70이 돼도 이렇게 단체로 들어와서 "잘한다, 잘한다." 막 칭찬해 주면 더 열심히 하세요. 코치님이 지금 카카오톡 방에 저녁 시간에 일기장 그 빨간 일기 날마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최대한 일기를 디테일하게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쓰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추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 확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한 거는 극대화 시간, 못한 거는 쪼끔 더 수정할 수 있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언을 통해서 내일은 조금 더 바꾸어서 잘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피드백. 거기에 박수, 응원, 격려, 위로, 공감 이런 모든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눈팅만 하거나 답글이 없거나 잠잠하게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아예 잠잠한 분들이 있어요. 또는 처음엔 열심히 했다가 한 2 주차 3 주차 되니까 갑자기 인증샷도 갑자기 적어지고 뭔가 갑자기 글이 안 올라와. 그런 분들은 100% 반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올라오다가 안 올라오는 글은 반드시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찔려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누구 회원님 궁금해요. 소식 좀 주세요." 라고 찝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소통이 없었고 처음부터 뭔가 눈팅만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면 미리 그걸 체크를 통해서 개인톡으로 연결을 다시 해 봐야 돼요. "혹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품은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국가 원칙에 의한 그 질문이 같이 되어야 상대가 그 열린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상태를 알려준다고. "왜 지금 소통이 없으신지 궁금해요. 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누구 회원님 잘하고 계시는지 혹시 쑥스러워서 소식 못 올리신다라면 덤이라도 잘하고 있다고 덤이라도 하나만 찍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톡으로 연락해서 아니면 또는 전화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 잘하고 있는 건지, 쑥스러워서 그냥 단순하게 보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반칙해서 민망해서 못 올리는 건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결론은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관심이에요, 관심. 얼마만큼 내가 그분께 관심을 줘서 그분이 하고 있는 걸 체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게 동기부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9시 에서 10시 사이는 카톡방이 불나야 돼요. 어느 정도 그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난 시간에 서로 계속 일기소통, 으쌰으쌰 다이어트 수다 떨고 마지막 파이팅 분위기로 모두 다 "우리 이제 내일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잠자리에 빨리 듭시다. 우리 꿈속에서 서로 좋은 꿈 꾸고 잘 주무세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보내는 시간을 적어도 최하 하루에 뭐 실시간으로 인제 어떤 그 반응이 있는 거에 대한 건 빨리 소통하는 게 좋겠고 최하 6 번에서 8번 정도 보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그 시간대는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체크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교육생분들이 힘들 때 반응이 왔을 때 그럴 때 누구누구님 아까 울렁거린다고 하셨는데 울렁증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 이분이 나를 계속 신경 쓰고 있구나. 어머 이분이 나를 자꾸 관심을 주고 있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위로가 되죠. 카카오톡 관리할 때 보통 시간대를 어느 정도 인제 세팅을 해서 보내는 게 필요한데요. 여럿이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서로 소통하고 아침 문자 보내는 시간 또는 점심때, 저녁때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모여 가지고 합의하에 상의해서 뭐 누가 몇 시에 어느 시간대 보내면 좋은지 하는 것들을 협의하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침 7시 에서 7시 반 정도 사이 적어도 8시 안에 주로 아침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스타트가 된다고 시작을 했을 때 그럼 아침 인사하죠. 제가 보통 7시 반 쯤으로 7시에서 7시 반 쯤에 우리 이승희 리더님과 제가 아침 인사를 항상 이렇게 해 드리죠. 그때서 해야 될 거 기상할 때 스트레칭, 그다음에 음영탕, 그리고 또는 아침에 배고팠다가 밤새 당이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물밥을 조금 타서 어지럼증 예방할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물밥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거. 그다음에 인제 인증샷 같은 거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저녁 8시 오전 8시에 쉐이크 보통 대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물밥 대체 식사, 그 아침 컨디션 어떤지, 그리고 안부 묻는 거. 그다음에 한 10시 정도가 되면 인제 그때 중간에 식단에 물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칭할 수 있도록 그 자세 한번 교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병 인증샷 또는 계단 생활 속 깨알 운동 인증샷 같은 거 안내해 드리면 좋아요. 그리고 오전 11시에 야채 견과류 간식 먹을 수 있도록 인증샷 올리고 그 순간에 알람을 울리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잊어버렸던 걸 카톡으로 보내 드려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식사 시간이죠. 그래서 식사를 만약에 할 때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워밍업으로 식사 양 조절하는 거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2 주차, 3 주차에 먹는다라면 쉐이크라든지 물밥 식사 시간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음식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먹는 생활 습관 바꾸기 강조드리는 거. 그다음에 감량 프로그램 시간대에 칼로리 조절할 수 있는 거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섭취도 시간대에 잘 맞춰서 식사 인증샷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문자 등등등 요런 것들을 보내주면 좋죠. 그리고 인제 오후 시간에 2시 이후부터는 인제 어 공복 물 먹는 시간대에 문자가 한번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후 공복 시간에 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세 스트레칭 바꿔주는 거, 그다음 움직임 늘리고 생활 속의 깨알 운동 또는 인제 계단 인증샷 같은 것들. 그다음 오후 5시 경에 야채 견과류 간식 드시는 거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6시, 7시 사이에 식사 대체 시간으로 쉐이크나 뭐 물밥, 뭐 위로 격려 칭찬 운동 인증샷 등 문자. 그리고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들, 인제 낮에 있었던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서로 다이어트 수다할 떨 수 있게끔 카톡방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 10시에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그날 인제 격려, 그다음에 일기장 피드백,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멋진 기분 좋은 상상하면서 그날 하루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굿나잇 인사, 고렇게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사이즈 치수 재는 거는 지난주에 했고요. 제가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는 거를 지금 각자 알아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각자 찍다 보니까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등구난방으로 좀 많이 다르게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인제 이런 기준을 좀 세우고 찍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사진 찍을 때는 늘 같은 장소, 같은 배경을 세팅하셔라. 비포의 상태의 배경과 애프터의 배경을 똑같은 조건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포를 찍을 때 처음에 찍었던 자리를 테이프나 뭔가를 체크를 해서, 예를 들면 장판의 어느 부위를, 뭐 바닥의 어느 부위를 테이프나 포스트잇이나 그런 걸 딱 정해 놓고 그 지점을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애프터 찍을 때도 그 지점 똑같은 자리를 찾아서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서서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찍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다리가 길게 해 준다고 살짝 앉으면서 비스듬히 이렇게 위로 올려서 찍기도 하거든요. 다리가 상당히 길어 보여요. 상체가 짧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이거를 뭐 얼굴 쪽에다 대고 찍느냐, 몸통으로 중간에 대고 찍느냐, 이 위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랬을 때
가장 최고의 기준 적정한 지점을 찾는 부분으로 안내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찍는 부분을 체크한 자리에 식탁 의자 정도의 사이즈 되는 걸 식탁 의자를 하나 놓으세요. 그리고 식탁 의자에 앉으세요. 찍는 사람이. 식탁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얼굴 중앙에다가 눈과 카메라 위치를 거의 수평으로 든다고 생각하고 눈 위치에 카메라 위에 맨 끝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눈 밑으로 카메라의 몸 전신을 카메라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면 그 사각형 안에 중앙 중심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평형을 맞출 수 있게 사이즈를 그 안에 넣으시면 돼요. 앉아서. 그리고 최대한 뒤에 찍는 배경은 깨끗한 곳으로.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뒤에 찍는 배경을 칸이 표시된 곳에 딱 찍으면 좋아. 예를 들면 뒤에 칸에다가 뭐 냉장고든 종이든 뭔가 이렇게 칸이 있는데 처음에 비포에 찍을 때는 그 칸에서 이만큼 몸이 튀어나왔다라 칠게요. 근데 애프터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섰더니 내 몸통이 이 칸을 오버했던 비포에서 애프터는 이 칸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이만큼 컸던 게 이만큼 작아졌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배경을 칸 있는 배경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를 좀 권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칸을 한번 만들어 봐도 좋아요. 안 그러면 포스트잇으로 일정한 양의 그 사이즈를 이렇게 붙여 놓고 그걸로 체크를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뭔가 리본 같은 걸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비포 애프터를 똑같은 조건으로 길게 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묶는 끈. 그걸 길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고 찍으셔도 좋습니다. 비포에 들어갔을 때 칸의 느낌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작아졌는지가 비교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 안내해 드리겠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비포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배에 힘을 빼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내밀고 바람을 뻥 집어넣어서 찍고 즉시 그 자리에서 배에 숨을 확 들이마시면서 숨을 참으면서 안으로 이렇게 홀쭉하게 배를 홀쭉하게 들어오게 하면서 힘을 이렇게 주고서는 딱 찍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됐다가 중간에 이렇게 막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사진 트릭이에요, 트릭. 그리고 어떤 트릭이 또 있냐면 비포의 조건은 좀 더 크게 찍었어. 사람을 좀 더 가깝게 잡아서 크게 보여. 근데 애프터의 조건은 보니까 평면이다 보니까 살짝 뒤에서 잡아. 좀 더 멀리서 찍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더 작게 보여. 부피도 작아졌어. 그래서 비포 애프터 조건을 크고 작게 찍어 가지고 빠졌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애프터가 많이 빠졌을지 몰라도 사진 찍는 거에 대한 크고 작게 찍은 것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요. 신뢰성이 안 가요. 트릭 같아요. '이거 사진 찍는 트릭이네. 이거는 속임수네.' 하면서 안 믿어요. 그래서 반드시 비포의 조건과 애프터의 조건을 동일한 조건으로 갖추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비교 분석으로 좋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그 신뢰성을 가지고 소비자가 믿고 결정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더라. 의자에 앉아서 중앙 초점을 잡으시라는 거 안내해 드릴게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사이즈 잴 때도 제가 "숨 편하게 쉬세요. 네, 배에 힘 주지 마세요. 네, 숨 쉬고 계시죠?" 이렇게 3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사진 찍을 때도 똑같습니다. 차렷하고 앞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서 계세요. 그 자리에 점 찍어 놓은 자리에 여기에다 발꿈치 앞을 맞추고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차렷하시면 돼요. 근데 차렷하면 본인도 모르게 배에 힘이 쫙 들어가고 어깨가 등이 쫙 펴져요.
그거는 어떤 반사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랬을 때 "아 네. 차를 타시고 그냥 배에 힘 빼시면 돼요. 네. 배에 힘 빼시고 숨 편하게 쉬세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배에 힘 주시면 안 돼요. 네. 숨 편하게 쉬세요." 3 번. 3번 얘기할 때마다 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긴장이 풀어질 거예요. 반드시 3번 하셔야 돼요. 1번 할 때, 2번 할 때, 3번 할 때마다 점점 더 비포는 크게 나오더라. 그리고 애프터도 동일하게 처음에 찍었던 것처럼 힘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려야 돼요. 항상 같은 복장을 입는데요. 비포에서 찍었을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나시티 같은 탑, 탑 브라를 입으면 좋은데 인제 민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현재의 나의 민망함은 앞으로의 최고의 돈을 벌 수 있는 자산 가치로 활용하게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살이 좀 많이 찌신 고객분들이 오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자산을 너무 잘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훌륭하세요. 지금의 이 자산은요. 앞으로 1달 후에 2달 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자산 가치로 활용되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물론 기분 나쁘지 않게 적당한 분한테 그렇게 해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일단 드러내야 돼요. 노출해야 돼요. 정말 가장 최고의 자신 있는 노출은 가장 최고의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붙는 거, 드러내는 거, 탑브라 같은 반바지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옷으로 복장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거리 정말 필수입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앞모습을 찍는데요. 그 앞모습 찍을 때는 2 개로 분리해서 찍는데 우선 앞모습으로 머리 끝으로부터 이 엉덩이 쪽 라인, 머리 끝부터 앞에 엉덩이 쪽 라인까지 상반신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럼 차렷해서 앞모습 찍어요. 그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도세요. 좌양자. 그런 다음에 그 상태로 똑같이 엉덩이 라인까지만 옆모습을 찍어요. 그다음에 뒤돌아 그러면 뒤돌아서 똑같이 엉덩이 라인까지만 고 사이즈로 상태로 똑같이 뒷모습을 찍어요. 그다음에 다시 좌양자 하면 왼쪽으로 돌아오죠. 왼쪽으로 돌아왔을 땐 어디를 찍냐? 전신을 다 찍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왼쪽으로 돌았을 때. 마지막 다시 앞으로. 앞으로 돌아왔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방을 돌아가면서 상반신과 전신을 나누어서 돌려 가지고 찍을 수 있도록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신 촬영, 앞모습, 옆모습, 반신. 제가 인제 요 정도 이렇게 하고요. 인제 오늘이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화면 공유할 거는 뭐가 있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망 고객 찾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도 함께 버셔야 되잖아요. 돈도 함께 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망 고객 찾기. 세상에는 26,000 가지 다이어트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새로운 종류와 방법이 계속 나올까요? 그 이유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뺄 때는 열심히 반짝 잘 빼는데 빼고 난 이후에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요요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또 새로운 거 나고 새로운 거 나고 새로운 거 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트 산업은 매년마다 너무나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비만 인구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비만과의 전쟁이에요. 비만 인구는 점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다이어트 코치 자격증 과정이잖아요. 이 다이어트 코치 자격증은 어 문체부에서 허가받은 인가협회에서 받은 자격증이거든요. 되게 멋지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게 상장처럼 케이스에 벨벳 케이스로 되게 고급스럽게 나오고 거기에 카드 자격증까지도 멋지게 이렇게 앞뒤 영문으로까지 해서 만드는 것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과거에는 피부관리 자격증 없었죠. 그래서 그 과거에 피부관리 교수를 누가 했냐면 태평양 아모레 화장품 아줌마가 오랫동안 방판사원으로 마사지했던 아줌마가 그나마 학력이 어느 정도 대학 정도 졸업한 그분들을 골라서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를 시켜줬어요. 실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일아트 자격증 없었어요. 과거에 네일아트 샵을 차리려면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걸 걸어놓고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네일아트 샵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국가 자격 그 수요들이 많으니까 그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국가 자격증으로 네일아트 자격증도 만들어졌죠. 저는 다이어트 자격증도 아마도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 다뤄야 될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두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수요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수요들을 통해서 전 세계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더불어 우리나라 국내에서부터도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이전에 국가 차원에 나서서 이것을 국가 자격증으로 만들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비만 인구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두의 그 일을 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본인 것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많은 경험을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다른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는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 종류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전문적인 코칭할 수 있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모든 다이어트의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접근해서 그걸 성공을 시키려고 해. 예를 들면 홈쇼핑에서 파는 다이어트 식품 또는 운동 전문가들은 운동이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는 한약에 가면 한약으로 한약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또 일반 양약 병원으로 가면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서 식용 억제를 통해서 다 한다고 다 해. 그리고 또 마사지 샵에 가면 또 마사지 열심히 문질러 주고 막 열심히 막 그런 거 케어해 줌으로써 피부 관리해 줌으로써 전신해 줌으로써 뭐 2달 만에 10kg 빼준다고 막 안 되면 100% 환불 막 이런 것들 막 크게 프랜카드 붙여 놓고 나서도 그런 식으로 강력한 마케팅을 해요. 물론 그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만큼 가능하니까 그렇게 다이어트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빼는 건 다 해. 굶겨서 빼든 안 먹여서 뭐 어떻게 운동을 해서 빼든 뭐 아니면 문질러서 빼든 뭘 하더라도 어쨌든 빼려고 맘먹고 노력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다이어트 산업이 매해년마다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결과를 낸 걸 가지고 유지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뺄 때만 빼고 그 이후에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유지 안 했잖아. 본인이 먹는 거 관리 안 했잖아. 난 내가 하는 책임은 다 했는데 그 뒤에 문제는 당신 문제잖아.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상 그래 놓고 본인 스스로도 "어 맞아. 내가 잘 안 했어. 그래 맞아. 내가 반칙 많이 하고 나 하고 나서 먹는 거 열심히 엄청나게 먹고 다녀 가지고 그래 맞아. 요요 올 수밖에 없어. 맞아."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인정해.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다이어트 현실이에요. 저는 세상에 그 많은 다이어트 종류와 방법이 있지만 그 많은 방법에 한 가지로만 성공할 수 있는 건 쉽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아닌 모든 좋다고 하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도 따라야 되고요. 제대로 된 단계별 프로그램의 공식, 건강 공식, 다이어트 공식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제대로 된 제품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에 정말 건강한 습관까지 바꾸시는 것까지 세팅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요가 오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걸 몸에 배이게 만들고 실천하는 걸 통해서 결과치를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잘 유지할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그 모든 것을 이 리즈 클래스 안에 완벽하게 세팅해서 담아 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람마다 감량 목표가 다 달라요. 3kg, 5kg, 10kg, 20kg. 그러면 본인에 맞는 맞춤 감량 프로그램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이 제시가 돼야 돼. 사람에 따라 건강 다 달라.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건강 맞춤 프로그램에 맞게 제시가 되어줘야 돼. 거기에다가 거기에 맞는 제품 먹는 순서, 방법, 시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제시가 되어줘야 더 좋은 효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활 습관까지 바꾸고 운동 안 했던 사람 운동까지 하게 만들어 주고 모든 그런 최고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동기부여해 주고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칭찬, 격려, 피드백을 통해서 함께해야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리즈백 클래스 안에 다 완벽하게 세팅돼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제가 가진 20년 노하우를 이 안에 다 담아 놔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는 최고의 주인공들이 되신다라는 부분을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가 더 큰 비전을 보고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내에 2019년 기준으로 10조 어마어마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41%가 여자들의 로망, 옷 사이즈 입고 싶어서요. 정말 여자로서 최고의 예쁘고 멋진 몸매가 옷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 사이즈에 로망이 있어. 거기에 쪼끔 더 키가 크거나 등치 큰 사람들은 66도 입어도 충분히 훌륭하고 멋지십니다. 그치만 대다수의 어떤 한국 여성의 평균 사이즈를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옷 사이즈를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대답을 제일 많이 선호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다음에 아이가 엄마 뚱뚱해서 창피해요. 엄마 살찐대요. 아이 때문에.
또는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자기의 목표들을 가지고 진행하죠. 진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과 제대로 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는 거, 효과적인 종합적인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너무 지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코치 자격증 과정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명의 체중 감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쪄 있다가 엄청나게 감량을 통해서 거의 20kg, 15kg, 20kg 이상 뺀 사람이에요. 고도비만. 근데 지금 이분은 처음에도 그렇게 심하게 살이 찌지 않았어. 그냥 적당히 통통한 분이 이렇게 늘씬해지는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이분은 3kg에서 5kg 뺄 사람인 거예요. 2번이. 1번은 10kg 이상에서 고도 비만. 2명의 결과치가 있는데요. 1번의 사례가 이렇게 강력하게 났을 때 소개가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 2번의 사례가 소개가 많이 일어날까요?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몇 번을 할 건지. 제가 인제 서로 소통을 하면 직접 한번 여쭤보고 답을 듣고 할 텐데 지금은 뭐 일방적으로 저 혼자 하니까 제가 답을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속으로만 해 보세요. 맞았는가? 답은 2번이에요. 지금 제가 소개를 많이 할 건지를 물어봤어요. 여기에는 어느 쪽 체중 감량이 더 쉬울까요도 있지만 쉬울까요도 맞습니다. 쉬운 답은 2번이에요. 소개도 2번이에요. 왜냐? 1번처럼 이렇게 사신 분은요. 본인이 어떤 간절한 목표가 있지 않은 한, 어떤 간절한 동기부여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성공할 확률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런 분들은 먹는 것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이 길들여져서 하루아침에 그걸 쉽게 포기하고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이 하게 되면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엄청나게 속썩여요. 그리고 하다가 막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열심히 잘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망가져 버려요. 막 폭식을 해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참았던 것들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미친 사자가 깨어나 버리면 어떤 이성이 없어지고 감정적으로만 확 와 가지고 막 먹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자학해요. '아 이러니 내가 이렇게 성공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나는 왜 이랬냐.' 이러면서 막 엄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면서 미워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완전 포기해 버려요. '그래 내가 무슨 살을 빼냐.' 이래 가지고 이런 거 안 해 버려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결과로 한 10kg, 15kg 뺐다 할게요. 그렇게 많이 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 내가 살이 쪘다라고 하는 것을 지우고 싶어 해. 과거에 예전에 내가 살이 쪘던 모습을 최대한 그 모든 사진을 다 없애버려. 다 찢고 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 다 지워버리고 없애고 흔적 자체를 없애고 싶어 해요. 창피한 거야.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 놓고 주변에다가도 혹시라도 내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왜냐면 과거에도 너무 많은 실패를 했으니까. 중간에 포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깐 혹시나 안 될 걸 대비해서 말도 안 해. 혼자 몰래 해. 혼자 몰래 하다가 중간에 계속 반칙하니까.
만약에 뺐다 하더라도 이들은요, 과거의 경험을 다 지우고 싶어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성공했어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솔직하지가 않아요. 변덕도 되게 심해요, 사귄 사람들은. 되게 약간 변덕이 조금 업앤다운이 심해요. 어떨 때 감정이 막 불었다가 갑자기 바닥을 푹 쳤다가 그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음 다 하고 난 다음에 "나 운동해서 뺐어." 어 "나 그냥 혼자 밥 줄이고 운동하고 굶어서 뺐어." 거짓말이에요. 리드백 소개 안 해요, 창피해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가장 최고의 마케팅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고객은요, 3 킬로에서 5 킬로 뺄 사람. 그 죽어라 힘든 게 3 킬로에서 5 킬로예요. 1 킬로만 빠져도 너무 좋은데 그 3 킬로는 마의 3 킬로예요, 마의 3 킬로. 여러분 해 보셨을 거예요. 굶어도 안 빠져. 굶어서 잠깐 3 킬로 뺐을지 몰라도 다시 하루 이틀 먹으면 다시 훅 올라가 버려요. 이 3 킬로에서 5 킬로 뺄 사람이 실패해도 또 도전해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지면 주변에다가 막 얘기해요. "야 이거 진짜 좋더라. 나 이거 3 킬로만 빼니까 딱 너무 가벼워졌어. 너무 좋아. 컨디션 아침에 완전 정말 가벼워졌어." 소개해요. 그래서 이 소개할 분을 찾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제 과거 경험을 같이 나눠 드리는 건데 워낙 오래된 경험이라 뭐 요즘엔 또 트렌드가 달라지니까 또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 것으로 한번 응용해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피부할 때는 피부만 보였고 초창기 제가 피부 때문에 피부 관리 교수가 된 이유도 제 피부가 너무 심하게 안 좋았었던 피부예요. 저는 대인기피증까지 있었고요. 여드름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병원을 3 년을 다녔어요. 엉덩이 주사를 한 번 가면 일 주일에 한 번씩 2 대씩 맞아 가지고 딱딱하게 양쪽 엉덩이를 더 이상 주사바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만지면 딱딱하게 주사바늘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맨날 바른 스테로이드제, 약, 뭐 먹는 약, 주사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어요. 그래서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났어요, 아가씨가 돼도. 얼굴 다시 태어나면 얼굴 예쁘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면 소원이 하나 있는데 피부만 좋게 태어나는 게 소원이라는 마음 바람으로 수년 동안 아가씨 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화장품 회사에 제가 취업해서 화장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 년도가 들어가면서 뷰티 쪽에서 완벽하게 다이어트로 턴을 하면서 다이어트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살찐 사람만 보이는 거죠. 살찐 사람만 있으면 막 따라갔어. 막 따라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살 빼는 방법을 좀 안내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막 무조건 들이댔어. 제가 보기보다 되게 뻔뻔한 기질이 좀 많아요.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겁이 없이 저는 도전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상대를 대면할 때 뭐 아님 말고 이런 거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영업을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 봤거든요. 로드 영업. 길 가는 지나가는 아가씨들 불러 가지고 화장품 마사지 직접 상담해 주고 마사지 해 주고 제가 1990 년도 중반에 120만 원씩 카드 긁고 끊어 가지고 월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매출을 올리고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다녔었어요, 영업을 오랫동안 해서.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어디 가나 누구한테 그렇게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나를 어필하고 하는 것들은 되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살찐 사람만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하면 만약에 인제 제가 명함을 주면 살찐 사람이 이랬어요. "저한테 살찌는데 보태 준 거 있어요? 재수없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막 승질내면서 명함 싹싹 찢어가면서 막 봐요.
그 그때는 인제 너무 멋모르고 막 제가 접근을 했던 거죠. 그냥 무대뽀 기질로만 그냥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만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근데 저는 인제 영업할 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면 제가 그 콜드 영업 가서 인제 남의 사무실 모르는 사무실 방문해 가지고 "아 저 바쁘거든요. 아 필요 없어요. 빨리 나가세요. 저 지금 안 돼요. 저기 지금 저기 상사가 있어서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막 거절 옛날에 인제 그런 방문하는 게 90 년대였었기 때문에 오픈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사무실 방문하는 거. 지금은 경비들이 막 많아서 못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만 그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거절을 딱 하면 제가 속으로 목표를 잡아요. 오기가 생겨. '아 그래? 그 앞에서 절대 얼굴 붉히지 않아요. 아무리 나한테 민망하게 아무리 면박을 줘도 내가 이기는 방법은 그 앞에서 최대한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 표정 붉히지 않으면서 최대한 조금 더 이렇게 음 그냥 이렇게 쪼끔 내가 인제 편안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마음속으로는 오기를 품어요. '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거절을 했구나. 아 그래 두고 봐. 그래 거절할 수 있지 뭐. 니만 손해지 뭐. 봐. 지금 이렇게 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못 잡은 너는 참 복도 없다. 넌 운도 없다.' 그러면서 속으로 혼자 이제 나름 혼자를 위로하는 거야, 상처 안 받으려고. 그리고 나서 속으로 오기를 품어요. '아 두고 봐. 너는 반드시 내 고객이 될 거야. 내가 너 내 고객 될 때까지 내가 방문해서 너를 설득시킬 거야.'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2 번, 3 번, 4 번, 5 번, 6번 될 때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저한테 면박을 주고 저한테 쌀쌀맞게 했던 그 고객이 오히려 더 매니아 고객이 돼요. 충성 고객이 돼요. 그들은 오히려 확실해. 처음에 오히려 막 좋은 척 해 주면서 반응이 막 있는 것처럼 물어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뜨뜻미진하게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아 너는 쪼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변명하지요. 거절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호응이 더 나중에는 제 편이 돼서 진짜 평생 매니아 고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찐 사람들한테 찾아갔더니 되게 그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자존심 너무 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적당히 봤을 때 약간 통통해 보이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쪼끔 약간 통통해.'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명함을 주면서 "안녕하세요. 저 다이어트 코치 누군데요. 제가 어 다이어트 전문가 지금 교육 자격증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자격증 딴 지가 얼마 안 돼서 고객님께 다이어트에 대한 상담을 좀 주변에 하실 분들을 혹시 소개해 주실 분들을 저는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주변에 3 킬로에서 5 킬로 뺄 사람 소개해 주실 분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소개를 좀 해 주시려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그래요. "어머 나 뱃살 먼저 빼야 되는데." "아 뺄 데가 어딨다 그러세요. 지금 너무 좋은데 보기 딱 좋으세요. 괜찮아요. 뺄 게 하나도 없어요." 뱃살 되게 많아. 이게 다 안 펴서 그런 거예요. 그 배 정말 저 뱃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배를 나중에 막 걷으면서 보여주려고까지 막 해요. 어머 너무 보기 좋아 보이는데 뱃살만 쪼끔만 빼면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 뱃살 쪼끔만 빼시는 방법 제가 한 달 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오히려 소개해 달라는 말로 3 킬로에서 5 킬로 뺄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오히려 본인이 필요하다라면서 관심을 가졌고 역으로 물어왔고 명함을 주면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렸을 때 그들이 나한테 다시 물어오더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지금 현재 비포 애프터 사진 있잖아. 1 기부터 10 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이 있죠. 그 다 자료 있죠, 화면.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야. 이 5주 안에 이 사람이 5주 안에 이렇게 10 킬로나 빠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 5주 안에 8 킬로 빠졌어요. 근육 하나도 안 빠졌어요. 체지방에서만 10 킬로 완벽하게 빠졌어요. 보여주는 거야.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이래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건 제가 하는 건 솔직히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옛날 방식을 통할 세대는 아니에요.
그치만 지금은 SNS를 통해서 인스타나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사례 이런 것들을 올려서 하시면 좋다라는 거 안내해 드릴게요. 결론은 선입견 없이 내가 누구한테나 내가 전문가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고 물어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야. 여러분이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모 H 회사 있죠. 다이어트 전문 허벌 회사. 그 회사에서는요.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건 오래전 얘기긴 해요. 배지를 다녔는데 여기에 배지를 뭐라고 달았냐면 "다이어트 지금 물어보세요." "다이어트 지금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큰 배지를 달고 이만한 큰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배지를 보겠죠. 그럼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보면 "아 안녕하세요. 저 다이어트 전문가 누군데요. 다이어트 관심 있으세요?" 이러면서 인사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뭔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됐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고는 SNS에서 지속적으로 택배 보내는 거. "오늘은 누구 다이어트 고객님 만나러 가요." 택배 이건 이만큼 쌓아 놓고 "오늘은 이만큼 택배를 보냈어요." 그걸 계속 올리는 거야. "저 오늘 SNS 연락 온 누구누구 고객님 만나러 가요." 계속하면 그들이 보고 있다가 연락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만 고객이다.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누구라고 전문가라고 하는 거 알려야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이 지속적으로 변해가자는 모습. 주변의 지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믿어. "두고 봐. 조금씩 요요 올 건데 뭐 다 요요 오더라. 나도 옛날에 그거 다 해 봤어." 안 믿어. 근데 적어도 6개월 이상 1 년까지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 감량을 고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날씬해지고 예뻐진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분들은 쫓아와서 물어봐요.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어. 목욕탕, 미용실, 슈퍼, 뭐 동네 주변의 지인들, 애기들 엄마들, 학생들 엄마들 다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켜보고 있는 분들한테 끝까지 본인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언젠가는 그들도 다 쫓아와서 물어보게 되고 그분들한테도 이 리즈백을 소개해 드리면서 성공할 수 있더라. 요즘에 SNS는 필수예요, 여러분. SNS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따로 별도의 여러분들의 개인 브랜드는 이준숙이라고 하는 개인 브랜드를 내가 어필해서 나를 알려서 그들한테 호감을 갖게 만들어서 그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만드는 팔로워들을 만들면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고객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함께 SNS를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 마지막 마무리해 볼게요. 가장 최고의 전문가의 지름길. 내 스스로가 제품 애용을 확실하게 하고 이 5주 과정의 클래스에서 매 한 주 한 주마다 교육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고대로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알려줄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떠들어야 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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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들을 때마다 다른 얘기가 들려. 그리고 그 들은 거를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제가 했던 단어나 내가 했던 용어들, 문장들을 똑같이 따라해 보면서 하나둘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스스로 강사가 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고 제가 하는 강의를 똑같이 연습을 해 보는 거고 자꾸 녹음한 걸 들어가면서 귀에 익게 만들면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다른 신규 고객들한테 어느 순간에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강력한 비포 애프터 결과가 나게 되면 그 스스로가 걸어 다니는 광고 모델이 돼서 다음 기수에 나 한 사람으로부터 적어도 최하 3 명에서 5명 이상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면 여러분은 승승장구예요. 탄탄대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코치님들 리즈백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이제 2021 년도 봄이니까 이 봄부터 최대한 짧은 옷, 드러내는 옷, 날씬하고 가벼운 옷 입기 이전에 멋진 모습으로 변신을 하시고 그 변신한 모습이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짧은 시간 내에 모두 다 원하는 목표를 성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코치님들로부터 가장 최고의 건강 전문가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협조해 드리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딱 10시 2 시간 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코치님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카톡방에서 더 추가적인 필요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